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여소야대 정국 협치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첫 국회 연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고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의 고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위기의 국제 정세,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 정치권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수레바퀴가 앞으로 잘 구를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6월 말이면 개별 서비스 인하 혜택도 끝나는데 요즘 신차 계약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방금 주문하신 쌍용자동차 나왔습니다. 완전 빠르네요. 5월 쌍용자동차 계약 시 대기업 시 바로 픽업. 선수율에 따라 최대 36개월 무이자도 가능하대요. 5월엔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위한 안동시장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죠.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0일이었죠. 지난주 화요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이후 2개월간의 인수위 기간이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 앞으로 5년 추진할 역점 정책을 선별했습니다. 자, 정부 공식 출범 이틀 전이던 5월 8일이었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대구 경북의 각각 7대 분야 15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서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고 또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등등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들이 반영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에 역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중에는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네. 이게 그만큼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난 8일 날 발표한 경북의 7대 분야 15개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역시 일단 핵심은 통합신공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7개 분야 중에서 신공항과 관련 있는 분야가 2개 포함이 됐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권 시군의 고속도로나 철도 등 SOC 접근성, 그리고 안동을 글로벌 백신 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 등도 반영이 됐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등 농업 관련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네, 7대 분야 15개 정책 과제. 자, 네. 내용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뭐니 해도 이제 통합신공항 제일 앞에 있었고 2개 분야가 포함이 됐다는 말씀. 여기 이제 SOC 관련 또 백신 바이오 산업 또 스마트 농업까지 이렇게 언급이 됐다는 설명이셨고요.
자, 통합신공항 하면 뭐 우리 지역에서 가장 기대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국정과제 반영이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얘기는 뭐 너무나 많이 나와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 많이 들어봐서요. 좀 기존에 나왔던 발언들보다 좀 진일보한 내용이 없을까?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활주로 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공항 규모라든지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나요? 그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일단은 지역에서 이제 기대가 크고 이래서 특히 이제 공항 규모에 대한 언급은 좀 제법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선 이제 중장거리 노선, 그러니까 이제 통합신공항에서 미주나 유럽 등의 노선 취향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길이를 3,200m 이상으로 명시를 했고요. 네. 예. 그리고 공항의 규모를 이제 항공 수요 1천만 명 이상이 고려되는 이제 스마트 공항으로 건립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항 주변에는 국제 비즈니스 단지나 마이스 단지 그리고 자유무역 지대 등을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PPT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통합신공항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국토 중남부권의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 육성해 지역의 성장축을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통합신공항이 성공하게 되면 뭐 의성이나 그다음에 안동, 뭐 예천, 경북 북부권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에 이번 과제에 반영된 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활주로 길이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3,200m 이상이 되면은 그 중장거리 노선 취향이 가능한가 보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3,200m 이상으로 하겠다 명시를 했고 이 밖에 스마트 공항, 뭐 국제 비즈니스 단지 등등 특히나 이제 중남부권의 거점 경제 물류 공항으로 육성하겠다. 예. 이런 언급까지 아주 자세히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항 외에도요, 또 인근에 들어서 산업단지들에 대한 안도 제시가 된 상태인데, 최근에는 통합신공항 개항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특히 그 구미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 디즈니 월드가 들어선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다음 날이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 경상북도에서 이거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일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주변에 들어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국제 비즈니스 단지나 마이스 단지, 자유무역 지대 등은 공항 인접 지역,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북부권 시군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북부권 그레이트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해서 관련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공항이 들어서는 의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뭐 스마트 항공 물류 단지나 드론이나 그다음에 요즘 말하는 도심 항공 교통이라 그래서 이제 에어 택시 개념, UAM 이런 것들, UAM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클러스터 등도 이제 뭐 제조 공장이라든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항공 전자 부품 거점 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디즈니월드의 경우에는 뭐 아직 명확하게 결정이 된 거는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의성을 두고 이제 경북도가 이제 현재 비즈니스 관광단지를 의성에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규모만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뭐 이번 디즈니월드 유치 건과 관련해서 의성의 관광단지 조성 용역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디즈니월드 유치에 대해서는 미국의 월트 디즈니 본사의 유치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수준이지 결정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의성의 비즈니스 관광단지 용역의 경우에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진행 중이라서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미국 본사의 유치 의향을 타진은 했다. 여기까지가 팩트군요. 예. 타진은 했는데 뭐 해신은 아직까지 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만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겠고. 자, 통합신공항과 연계되는 그 철도망, 도로망 구축 사업도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게 그 중앙고속도로 확장 부분 이것도 좀 관심이 많이 가고 남북 구축고속도로인가요? 그 청송 네. 영양 봉화 연결하는 쭉 저 강원도 위까지 연결하는 예, 그 사업도 좀 얘기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먼저 이제 그 중앙고속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 예. 이게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도로나 철도망 구축 사업이 총 5개 사업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4개 사업의 경우에는 1월 말에 이제 정부에서 고속도로와 철도 구축 계획에 발표를 했는데 이 안들에 이제 반영된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뭐 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구의 이제 서대구역에서 신공항을 거쳐 의성역까지 오는 뭐 대구 경북선 강력철도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존 사업들이 포함된 것 자체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확실하고 신속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내비쳤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확장 부분의 경우를 보면 이게 기존에 그 1월 달에 발표됐던 정부의 고속도로 구축 계획에는 금호분기점에서 군위분기점까지 6차로를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구간이 조금 한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안에는 이제 의성 IC까지 한 15km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호분기점에서 의성 IC까지가 한 60km 정도 되는데 예. 확장 구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구나 이제 경북 남부권에서 시군에서 이제 대구 신공항으로 왔을 때 통합신공항으로 왔을 때 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중앙고속도로 확장이 원래 계획이 그러니까 금호분기점 그 대구 인근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구까지 네. 그렇죠? 예, 네, 대구부터 이제 군위 군위까지. 분기점까지 이제 네, 6차로 확장안이 이제 반영이 기존엔 돼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온 거군요. 그렇죠. 그 안이 의성까지 예, 올라왔습니다. 의성 IC까지 해서 한 15km 정도 더 확장하겠다. 6차선으로 역시. 예. 네. 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그 남북 구축고속도로 있잖아요. 우리 네. 왜 흔히 BYC라고 해서 봉화, 영양, 청송 이렇게 있는 예, 쭉 네. 남북으로 있는 그래서 강원도 내륙 중심도 쭉 관통해서 저 강원도 양구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 고속도로가.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특히 이 영양, 청송 주민들 아주 아주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네. 영양이 제일 많이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사업 내용도 좀 포함이 됐나요? 그 영양에 보면 이게 국토 균형 개발 측면에서 이 내용이 일단 포함이 됐는데 네. 영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도로가 너무 낙후돼 있어서 슬프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통곡위원회가 구성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통곡위원회. 네, 통곡위원회. 예. 그래서 도로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남북 구축도로 개선에 대해서 안이 일단은 반영이 됐습니다. 이 노선이 이제 강원도 양구까지 올라가는 노선인데 총 연장 309km 그리고 예. 총 사업비는 5조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BYC 3개국, 그러니까 청송 영양 봉화로 이게 영천에서 출발을 해서 예. 강원도의 태백, 양구 등을 거쳐서 그 강원도에는 7개 시군, 경북에는 4개 시군을 지나는데 예. 그 국토 동중부 내륙 지역의 개발 여건이 마련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선이 예. 들어서면 예. 그러니까 특히 이쪽에 보면 뭐 백두대간이나 낙동정맥 등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뭐 문화관광자원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개발 이후에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죠. 또 통일 이후를 생각을 했을 때 남북 간의 물류교류,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연결도로 등의 가치도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예, 관광산. 우리 지금 또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네. 활성화 시킬 수 있고 통일 이후를 또 고려할 수가 있다. 예, 네. 금강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추진되려면 일단은 뭐 제일 먼저 뭐 경제성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경제성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교통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이 뭐 사업이 수도권에 좀 비해서. 예. 네, 이게 고려가 된 게 1999년부터 뭐 도종합 계획이나 2007년에 국가기관교통망 계획 등에도 반영이 됐었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경제성, 그러니까 이용률이 크게 낮지 않다라는 이유로 추진이 뭐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사실.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경북의 이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23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남북 구축도로 당시에는 이제 계획상 남북 6축이었는데 6축이었군요, 처음에. 예,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에 거쳐서 몇 개 이제 고속도로 계획안을 신설을 하면서 이게 이제 구축 고속도로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이 안에 대해서 정부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발표를 했었고 또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건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추진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승산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승산이 있다고요? 20년 넘게 현재까지 이제 지지부진한 사업인데 앞으로는 승산이 있다. 네네. 뭐 근거가 좀 있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정부가 출범을 할 때마다 모든 정부가 출범을 할 때마다 뭘 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반영된 과제들도 대부분이 기존 계획에 반영돼 있던 것들도 적지가 않는데 그리고 이제 이 남북고축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경북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포항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그다음에 경북의 성주랑 전북 무주간 고속도로 이렇게 그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세 개 수건 사업 중에서 성주 무주간 고속도로는 이미 이제 사드 보상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영일만 고속도로나 남북구축 고속도로는 보수 정권, 진보 정권 가리지 않고 계속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되고 해주겠다 했는데 한 번도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이번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 특위를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구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방 분권이나 그다음에 균형 개발, 수도권 일극화 해소 등을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의 성과는 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0.2%포인트 차이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공약한 사안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73%포인트 차이 아닌가요? 그 후보 차이. 예, 저는 그렇게 네네. 기억하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예. 그러니까 우리 경북 지역의 수건 사업이, 그러니까 고속도로만 봤을 때, 경북 성주부터 전북 무주 간 고속도로 이게 하나가 있었군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요? 그 사드 보상책으로? 네, 작년에 이게 올 1월달에 최종 결정이 됐고 예.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건 결정이 됐고 또 하나가 이제 영일만 고속도로인데 네. 혹시 그 왜 영일만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 거기를 이제 바다를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 그렇죠. 말하는 건가요? 영일만을 횡단을 하는 영일만 대교 건설이라고. 그렇죠. 다리 놓는 거군요. 이렇게 네, 만을 이렇게 해서 네. 그 사업과 이제 남북 구축 고속도로 사업 이렇게 크게 봐서 세 가지 수건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끝으로 안동을 이제 백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또 이것과 함께 열악한 우리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안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안동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이제 집중 육성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전염병 대비 등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총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백신 실증 지원 기반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햄프 규제 자율 특구 등과 함께 백신 바이오 산업을 이제 안동이랑 북부권 시군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북부권의 열악한 의료 격차를 해소를 위해서도 대통령 공약안, 그러니까 후보자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안들이 반영이 됐는데요. 도청 신도시의 경북대 병원에 분원을 설치를 하고 또 이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신도시에 들어설 경북대 병원 분원의 경우에는 음압 병상 등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이제 모색을 하겠다. 이런 안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공공의대라든가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포항의 이제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와 함께 그 신도시에 들어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취재를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우리 저기 이제 백신 바이오 산업은 이제 앞으로 잘 될 것 같고요. 예, 이건 그런데 지금 제일 이 의료 격차 해소하는 문제 여기 이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경북대 병원 분원 설치. 이거는 어떻게 확실히 분원 설치하겠다 이거 뭐 방침이 나온 건가요? 이게 일단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이 된 거고, 포함이 됐고 이게 지금 보면 그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음압병실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병상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 한 2천억 이상 정도가 이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이게 아마 신도시 2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이쪽에 이제 개발 부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게 오랫동안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이 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일단 정부 과제에 반영됐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상급병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경북 그렇죠. 지역에 없다 보니까 상급병원 유치하려고 많이 또 노력들을 하고 이게 만약에 좀 여의치 않다면 경북대병원 분원이라도 빨리 설치하지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좀 여쭤봤던 거고 공공의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대 이게 설립 얘기가 이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만약에 포항 쪽으로 의대가 유치가 된다면 안동도 왜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동은 뭐 완전 무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포항에 유치된다고 해서 뭐 안동이 무산되고 이런 건 아니고. 포항 같은 경우는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원대 여기는 포항은 한 50명 정도고 만약에 이제 신도시에 설립을 하려고 하는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 아니지만 모집 인원은 1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대학 과정이죠. 그러니까 전문의 과정이 아니고 이제 대학 과정인데 뭐 그러면 6년제 의대 수준이라서 뭐 한 기수당 모집하는 인원이 100명씩에서 뭐 600명을 정원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예산안 정도는 계획으로는 한 4천억 가까이가 투입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이 안동의 공공의대 설립 이 방안은 지금 뭐 추진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아직은? 그냥 이렇게 계획만 뭐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요 부분들 방금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5년의 핵심 과제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나 뭐 지역에서 좀 많이 노력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뭐 어느 정도 기대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 경북대 병원 분원이라든지 뭐 상급병원 유치 또 공공의대 설립 같은 우리 지역에 너무나 좀 오래된 그런 큰 관심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성급하게 좀 자꾸 여쭤봤습니다. 뭐 좀 나온 게 있나.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취재를 하셔가지고요. 진척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6월 13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680, 054-851-3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azing performance.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옥 인테리어에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이
라디오. 네, 6시 30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가 오늘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위한 안동시장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위한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장 후보 기호 1번 김위한입니다. 예. 자, 안동시장 선거 출마하셨는데, 근데 좀 출마 결심이 조금 늦어지신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당과 시민들의 준엄한 부름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안동 공약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는 확답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민들의 준엄한 부름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이재명 전 후보의 안동 공약 확답을 들으셨다는 거죠? 예, 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확답을 들으셨다.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 공약 어떤 걸 확답을 들으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했던 그 국가산업단지, 예,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네, 뭐 이런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 대해서 그 당 차원에서 좀 밀어달라. 예. 그 부분 확답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답을 받는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이재명 후보의 안동 관련 공약 그대로 다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당 차원에서 힘을 보태주기로 했으니까요. 약속했으니까요. 예. 자, 안동시장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 차원에서 지역 공약을 보증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역 정치활동, 경상북도 의정활동, 경험 등 중앙정치 인맥과 함께 내 고향 안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김위한이라고 확신이 섞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요? 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시기보다 여야의 협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여야에서 협치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장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국회의원, 야당 시장, 여야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동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시장 후보, 그리고 도의원을 하며 국책사업에서 국비를 가져온 경험이 있는 점이 타 후보에 비해 차별하는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장점이 많이 있으시지만 또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시니까 우리 지역도 워낙 보수적인 지역 한계가 있고 또 지금 보면 전국 상황도 좀 민주당에는 그렇게 뭐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요. 예. 이런 한계들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을 갈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보수인가 진보인가로 나누는 것은 오래된 정치적 편가르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누가 지역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바른 정치를 해왔는지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질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고. 지만 잘 잡는 고양이야. 다면야 뭐 고양이 색깔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기회의 안동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생각합니다. 안동 시민들은 현명하십니다. 일할 줄 알고 일을 해본 저 김위한을 선택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 보수 이게 중요하지 않다. 쥐만 잘 잡는 고양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현재 안동시가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인구 감소 부분 결국 인구 감소 부분은 먹고 살 걸 먹거리 산업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자리를 둬서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일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공약이었습니다. 안동에 대한 국가산업단지는. 예. 이제는 국가산당 조성해야 합니다. 햄프 특구 지정으로 한 중소 중견 기업들이 현재 지역에 제조시설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회에 국가산단을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저 김미안에게 힘을 실어줄 거라 믿습니다. 예, 먹거리 산업 일자리가 중요하다. 국가산업단지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조성하겠다. 자, 핵심 공약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활성화로 지역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인구 감소를 점차 줄이고 앞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전환되어 인구가 늘어나는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협치를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산업단지 중요성 강조하고 계시고 현재 그 안동 시정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현 시장님을 뭐 평가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은 현 시장 저희 민주당 소속 시장으로 일하시면서 힘든 일이 또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우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운 게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해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아쉬운 게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 잘하셨다. 예. 자, 향후 안동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화합하는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갈등과 대립, 분열을 넘어 안동의 미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안동은 유력 대선 후보를 배출한 고장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절박한 고향 안동을 위해 제시한 비전을 온전히 개성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살만한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항상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미래의 가장 확실한 투자는 사람이라는 신념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안동 시정 방향 크게 봐서 화합하는 안동, 도약하는 안동, 사람이 살만한 안동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 지역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내 1당 172석 힘으로 안동시장에 출마하는 김위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저의 후원 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혁신, 변화, 발전한 안동시,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개혁형 민생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위한 안동시장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게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예. 자, 네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제 우리 사회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까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또 어김없이 이런, 이제, 뭐, 아빠 찬스니, 무슨 찬스니 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이 좀, 듣기에 좀 불편한 얘기들, 앞으로 이 사회가 좀 제대로 굴러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가 오늘날 우리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쓰는데,
이 국민들은 불공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회는 갈수록 각자 도생을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불평등의 구조가 더 커지는 게 개인의 안위를 다투는 그런 사회로 치닫는 게 좀 위태로워 보여서 네. 불공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오늘은 이제 불공정,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이 불공정 문제. 최근에 아주 핫 이슈가 됐습니다. 몇 년 사이에. 자, 뭐 청문회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쭉 많이 계속 지켜봤습니다만 이게 꼭 불법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좀 불편한 그런 얘기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런 게 참 많아서 좀 씁쓸한.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 보면 이거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거에 이제 주안점을 둬서 하게 되는. 왜 잘못하면 이제 뭐 사법 처리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보는 국민들로서는 좀 많이 씁쓸했던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갈수록 커지는 불평등의 구조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최근에요, 총 학비가 무려 10억 원에 이른다는 한 후보자 자녀가 다니는 그 국제학교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 말씀도 좀 주시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섰던 분의 자녀에 관한 얘기인데, 그 이제 자녀가 놀라울 정도의 스펙을 이제 쏟아내고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저는 이제 과정이 과거에 그 우리 사회를 좀 뜨겁게 달궜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문제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이제 또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국제학교에 관한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그 후보자 자녀가 다녔다는 학교는 송도에 있다는데, 인천 송도. 네네.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학비가 1년에 4천만 원, 4,5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학비만요? 아니면? 네네네, 학비만요. 뭐 기숙사비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네, 그래서 뭐 거기는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은 없다 그래요. 기숙사는 없고요. 그래서 부대 경비가 뭐 있다 그러는데 이걸 다 포함하면은 웬만한 직장인들의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라고 합니다. 1년 학비가 4천만 원이 넘는다. 네네. 왜 대학교 학비도 1,000만 원 시대라 그래서 너무 학비 비싸다 그러는데 고등학교 학비가 이래요? 근데 그 학교가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쭉 운영을 한다는데 그걸 다 합치니까 10년이 넘잖아요. 3년 4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제 기사에 그 유치원부터 여기까지 보내는 학부형들이 있다는데 그 총 학비가 다 합치면 10억이 넘어가지고 이 학교는 이제 세칭 10억 스쿨이라 그런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송도에 있는 이 국제학교가. 네. 와, 10억 학교. 그래서 이거 뭐 기사 보면서 내 총 연봉이 뭐 다 받으면 10억이 될까 싶은데. 그러니까 평생 다 받아도 10억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참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갔고 또 이걸 또 굉장한 특권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이런 기족 학교들은 있죠. 그 뭐 영국의 그 유명한 이튼 스쿨이라든지 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독일에도 기족 학교는 있습니다. 독일에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랐는데 우리 친구가 한 얘기가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김나지움이 있대요.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네. 이거 아주 전통적인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수도원 학교가 중세 때부터 있었는데 그런 전통을 잇는 김나지움이라든지 그리고 수업을 뭐 불어나 영어로 하는 그런 김나지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김나지움은 이제 상류층이 보내는 김나지움이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김나즘이 있지만 독일 사회에서 또는 영국 사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들 나름대로 어떤 기여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특권층이 형성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갖가지 어떤 클리셰들이 우리 사회에는 굉장한 이제 문제가 되고 또 그들은 사회적 책무보다는 개인의 영달에 지식과 권한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심이 강하고 그래서 대체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에게 어떤 존경심보다는 저항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그렇네요. 더 많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쭉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불공정 문제 그 한 예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그 자녀 이 귀족학교, 국제학교 예를 들어주셨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인사청문회 보면서 한덕수 총리 얘기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사실 뭐 공직에 있다가 갑자기 김현장 갔다 다시 공직했다 김현장 갔다 이번에 또 다시 공직하려고 하는 이것도 참 많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한덕수 그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관운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는 평을 많이 받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그 유의 분들이 우리 사회에 또 더러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총리 지내셨던 고건 총리 같은 분들. 아, 맞아요. 예.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제 거기 가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분. 고건 총리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었던 그렇죠? 예. 그 전이었던 걸로. 맞습니다. 노 대통령 때 총리 때도 했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했었나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분이 예전에 외교부 장관도 하고 뭐 산업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했다는 기억은 있지만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야 정말 우리 관료들이 걸어온 길 전문 관료들이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들도 같이 발전을 했는데 저런 입지전적인 인물들의 행보가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그런 뭐랄까 상실감이랄까요? 아니면은 굉장한 그 질투의 대상으로까지 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면들이 저는 과연 올바른지 그래서 이분 가만히 좀 경력을 살펴봤더니 그 22살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요. 아유, 그 대학생 때 했나 보네요. 네, 굉장히 이런 식의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주로 통상 전문 관료로서 길을 쭉 걸어오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제가 커지면은 당연히 통상 문제가 당연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굉장한 그 능력을 쌓았던 것 같고 그래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아울러서 이분이 계속 등용되는 그런 그 입지전적 사례를 남기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고위 관료로 지냈던 때 특히 이제 총리로 지냈을 때 우리 사회에 그 론스타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 국익을 대변하기보다는 해외 투자자인 론스타를 대변한 결정을 했다는 그런 그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의아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 이후에는 김현장이라든지 뭐 여러 그 사기업에 이제 몸을 담으면서 뭐 정관예우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 국민들에게 참 만감을 씁쓸합니다. 정말. 네, 그런 보여준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 말씀하셨죠. 뭐 전관 혜택이라고도 뭐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전관예우 받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직 오래 있고 뭐 실력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갔으면 계속 그쪽으로 가야지. 또 다시 공직에 돌아오는 거 그게 이제 문제니까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았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김인철 지금 뭐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김인철 교육부 장관 청문회 열리지도 못했고 여기 보면은 그 왜
뭐 장학금 온 가족의 장학금 뭐 1억 정도씩 총 4억 정도 받았다. 예, 풀브라이트 장학금 풀브라이트 말씀하시는 장학금. 예, 그건 뭐 방석진 논문 심사 뭐 그 문제도 있었고.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네, 네. 이 후보자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도 이제 김인철 교수도, 김인철 그 후보자도 그렇고,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고, 예. 두 분 다 교수 출신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그 교수들의 그 윤리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터져가지고, 하여튼 교수라서 조금 민망합니다. 뭐 교수님들 다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가 이런 건데. 근데 하여튼 다른 분야에 비해서 유독 그 윤리적인 문제 하는 그 상처를 입는 분들이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수가 저 개인적으로 교수가 이제 그 정치인으로 나서거나 이런 것에 그렇게 좀 바람직하다 또 호의적이다 그러지는 않는데 그거는 아마 우리 사회가 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호영 이 후보자의 경우에도 맨 처음에 제일 먼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분이 보건복지에 전문성이 있냐는 거였거든요. 사실 보건복지 이런 행정일에는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저는 의외였어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예산을 많이 쓰는 부분이 복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복지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윤리적 비판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뭐 과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 교수 문제만큼 이제 저는 좀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지금 수사를 할지 좀 예의주시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입학하는 과정이라든지 본인 스스로 그 온갖 그 정말 편법적인 행위를 했던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분이 보여주는 그 후보자로서의 면모가 좀 그 국민의 눈높이에는 정말 맞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렇게 많은 그 국민들이 비판하고 언론이 비판을 하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야당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국민의 건강을 좀 생각해서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시간이 여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느새 한 15분이 훌쩍 지나갔는데 한 30초 남았거든요. 30초 내로 좀 오늘 얘기 결론을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불거지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정한 게 뭐냐, 공정한 방법이 뭐냐, 인재를 채용할 때 공정한 방법에서 이제 시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시험이 이제 공정한 방식의 대명사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허술한 측면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최근에 또 어제 오늘 들은 얘기 중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첫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속출한답니다. 검정고시 보려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교육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평등과 공정에 대한 담론이 우리 사회에 이제 올바로 들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참다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을 잃게 되고 그것을 잃게 되면은 사회적 갈등이 지금 커지고 그게 알겠습니다. 이제 평화를 깨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혁명이나 전쟁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인류의 재앙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